그 지난 시간까지 미분 계수, 미분 계수, 영분영꼴의 극한값, 이런 얘기들, 그다음 미분 가능, 이런 얘기들 연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 문제들 좀 몇 개 풀어봤었는데, 이제 그래프,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문과 쪽에서는 그리게 되는 함수가 다항 함수가 다니까, 초월함수는 이제 이과 쪽에서 다룰 거니까, 그지? 이거 빨리 보고 이제 이과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문과 쪽에서는 다항 함수를 다루는 게 다여서 함수의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 그래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도 체크를 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초월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깊이 있게 물어보진 않아. 되게 단순해. 평해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쉽게 눈에 보일 만큼 이렇게 보여주는데, 문과 쪽에서는 그런 것 이제 그 함수의 형태, 기본 함수에서 어떻게 움직여 갔는지 그걸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 눈으로 보기에.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함수들이 2차 함수까지야. 2차 함수까지는 2차 함수까지는 고1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다루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3차 함수나 4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될 텐데, 3, 4차 함수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텐데, 물론 2차 함수라고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그때 다항 함수들이 가지는 그래프적인 특징들을 체크해서 문제에 적용시켜보는 훈련들을 좀 할 거야, 이제부터. 미분 나중에 적분 들어가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접선이 가지는 성질 중에서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이렇게 요거부터 보자. 첫 번째, 자, 좌표평면에 n차 함수를 그려 놓을 건데, 여기 n차 함수를 그릴 텐데, y는 a x의 n제곱. 이거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들으면 바로 알 거야. 무슨 얘기인지. 뭐야 이거. 여기에 접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 접선을 그렸어. 너무 많은 데서 접하는 것 같은데 그림을 흐리게 그려서 접선을 그릴 거야. 자, 이렇게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때 이제 접점이 하나 생기겠지. 여기 접점이 하나 생기겠지. 자, 이 접점의 위치를 t라고 둘 거예요. 접점의 위치를 t라고 두고, 이 함수는 사실은 이제 그 차수가 홀수차인 경우는 왼쪽 부분이 아마 이렇게 진행되어져서 왔었을 거고, 차수가 짝수차였으면은 이렇게 진행돼서 왔었을 거야.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제 양수 쪽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를 보는 건데,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이 가지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교점 x좌표하고 여기 x절편하고 접선이 가지는 x절편하고 요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게 n-1대 1의 비를 갖는다라는 거를 앞으로도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특히 3차 함수에서 접선을 그리면 2대1 비가 나온다는 것도 결국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확장해서 얘기를 할 거야, 나중에. 일단은 지금은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이 이게 n-1대 1의 비를 갖는다는 거,
과정을 한번 보여줄 텐데 요거는 뭐 이 풀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쓸 거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임의의 접선의 방식을 먼저 작성할 건데 t, ft에서의 접선 접선의 방식을 작성을 할 건데 접선은 y 콜 y는 y-a t의 n제곱 그리고 기울기 함수가 요거 미분해서 t를 집어넣을 테니까 a n t n-1제곱 곱하기 x-t 이렇게 작성이 되겠지? 요거 되지? 자 여기 접선을 그려놓고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게 이 접선이 가지는 x절편이 궁금한 거니까 y한테 0을 집어넣고 x값을 찾으러 갈 거야 이제. y한테 0을 대입해서 x값을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마이너스 양변을 내가 요거로 나누면 되겠다. 일단 요거 나누면 마이너스 a도 약분이 되고 분모에 n 남고 분자에 t 남고 그리고 우변은 x 마이너스 t 남았지.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그 t의 값이 x의 값이 우리가 구하려는 건 x의 좌표 접선이 가지는 x절편 구하고 싶은 거였지. x의 값은 t 마이너스 n분의 t가 되네. 요거 n으로 된 통분 t로 묶고 n으로 통분해서 정리해보면 얘는 n분의 n-1 t가 되는 거지. 요 의미가 전체 크기 t를 n개로 잘라서 n-1번째가 요놈의 좌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t라는 크기를 n개로 잘랐을 때 n-1번째 놈이 내가 구하려는 x좌표예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되지? 요 내용을 그냥 계속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차식이었으면 요 좌표가 교점의 x좌표와 비교해서 x좌표와 꼭지점 사이에 항상 중점에서 점이 찍힌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듣고 있어? 그래서 요게 중점에 찍힐 거라서 요게 있는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이 합동인 삼각형이 돼서 면적도 크기가 같아. 그래서 나중에 면적 구할 때 적분해서 면적 구할 때도 써먹게 되고. 요거 첫 번째 거 기억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 2차식일 때만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 3차식일 때도 쓸 거고, 물론 2차식일 때도 쓸 거고, 이렇게 요렇게 함수가 있을 때 다른 항 없이 꼭지점 중심으로 위치 관계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일 때 3차 함수에서 가지는 성질인데 3차 함수와 접선이 만들어내는 성질인데 이거는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놈이에요. 3차 함수를 그리면 그 3차 함수하고의 접선하고의 관계가 일정한 b가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이용하면 문제 해결하기에 굉장히 수월한 경우가 많아. 얘는 꼭 기억해야 돼. 사각형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자, 3차 함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 요점을 지나고 얘를 지나고 여기 지나고 이렇게 지나는데 이때 요 위에 찍히는 점과 요 아래 찍히는 요 점이
변곡점이고 극점이고 요 놈을 변곡점으로 하는 이제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야. 아이고 접하고 내려와서 위로 볼록 여기서 끝나. 여기서부터 아래로 볼록 접하고 다시 위로 쭉 올라가서 저놈을 지나야 돼.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거 항상. 지금 이제 여기 접하는 상황이 여기 접하는 극점에서 접하는 상황으로 간주해서 기울기가 0인 접선 그 극대극소를 얘기를 한 건데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처럼 그려도 이건 항상 성립을 해. 조금 이따 그건 보여줄게.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 B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 크기와 극점을 만드는 요놈. 일단 접선부터 볼까요? 그 기울기가 0인 접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를 기울기가 0인 접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이 접점이 되는 거지. 접선이라고 생각하면 이놈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저 위에 한번 생기는데 그놈과의 길이의 관계가 접점에서부터 다시 만나는 교점까지 이 길이의 비가 2대 1 된다는 거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었어.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위에서 접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위에서를 접선이라고 생각하면 이놈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은 여기야.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같아지는 이 점의 위치가 여기가 2대 1이 돼야 돼. 여기까지는 되지? 많이 봤던 내용이야. 그리고 변곡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극점이 되는 요 위치, 그 다음에 또 다른 근 여기 요 길이의 위치 관계는 1대 루트 3의 b를 갖는 거였어. 요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1대 루트 3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지. 이게 1대 루트 3이 될 거야. 요 b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극대극소를 갖는 x값의 크기가 지금 1, b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제 y값에 이게 극대극소의 차지, 극대극소의 차를 만드는 요 크기하고 극대극소를 만드는 x값의 크기하고 극대극소의 차, 요 관계도 지금 뭐 이게 2면 여기가 지금 요 크기가 실제 크기가 4가 돼. 요거는 b가 아니야. 요건 b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 표현하는 게 좋으려나? 이렇게 해서 여기는 4, 요 길이가 2이고 여기가 4, 요런 모습을 갖는데, 지금 이러한 여러가지 성질들을 뭐 익숙하게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좀 익숙하게 훈련이 돼 있으면 뭐 문제 알아보기도 좀 편할 거고 조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편할 텐데, 학생들 입장에서 그게 좀 많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함수를 아예 고정을 시켰어.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가장 기본인 함수, 이런저런 3차 함수에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거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극대극소를 잇는 접선의 기울기는 2대 3의 b를 3대 2의 b를 가져요. 이런 b도 일정한 b가 나오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가장 기본인 함수가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둘 거야. 3차 함수와 접선 또는 변곡점을 지나는 이 직선에서의 극대극소를 갖는 요 x좌표랑 근과의 어떤 길이의 위치관계 1대 루트 3, 이런 b, 이런 여러가지 3차 함수가 갖는 여러가지 성질들을 다 만족을 시키는 가장 기본인 함수가 얘야. 물론 이제 극대극소를 갖는 경우겠지. 극대극소를 안 갖는 경우는 그냥 x 3차가 가장 기본 함수겠지. 이거 뒤에 안 붙은 거 x의 3제곱이 가장 기본 함수인데, 극대극소를 갖는 놈들 중에서는 얘가 가장 기본인 함수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쓸 거야. 얘를 앞으로 그냥 계속 쓸 거고,
여기서 수치가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래프가 확대 또는 축소 이런 크기 변화가 생기는 거지.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런 변화를 적용시켜 주면 문제들이 그냥 바로 해결이 되는 거지. 함수가 바로 만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계산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을 많이 보여줄 거고 그러면 3차 함수만 이런 것이 있냐면 그렇진 않아. 4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인 함수가 있을 거야. 기본적인 성격들을 다 만족을 시키는 가장 심플한 함수가 존재한단 말이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면 세 번째를 이제 4차 함수, 세 번째를 4차 함수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옆에다 좀 이따 문제도 하나씩 풀게요. 이건 3차 함수만 얘기한 거였고 세 번째 이제 4차 함수. 저 위에 것도 그냥 뭐 접선에서만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이것도 3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게요. 이것도 그냥 3차 함수의 그래프. 자, 4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그림이 얘는 y 값까지 정리해 주기는 좀 그런데 일단은 뭐 대충 축이라고 요걸 생각을 할게요. 요걸 축이라고 생각하고 요걸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4차 함수는 일단 두 가지 형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기본이 되는 놈부터 A 이것도 자 얘를 축이라고 생각하고 좌우 대칭이고 극대극소를 다 갖는 좌우 대칭을 만족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함수지 우함수 만족을 하면서 극대극소를 모두 다 갖는 그러한 3차 함수를 먼저 보면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접하고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극대를 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극소로 바뀌고 이렇게 올라가는 좌우 대칭이면서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4차 함수의 가장 기본형인데 극대극소를 모두 다 갖는 4차 함수면은 언제든지 이놈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간단히 예를 들자면 이렇게 4차 함수가 있고 4차 함수가 극대극소가 달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 동시에 접하는 접선 하나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요걸 fx, 요걸 gx라고 생각하면 fx-gx라는 그래프가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평행이동 좌우로도 평행이동을 좀 시키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생각해서 요 위에 있는 그래프를 기본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이쪽으로 끌고 오겠다는 얘기지. 이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리고 여기 극대값이 1인 경우가 가장 기본인 상태, 4차 함수에서. 그래서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1이에요. 마이너스 1을 접점으로 갖고 1도 중군으로 갖는 마이너스 1과 1을 중군으로 갖는 4차 함수여서 x 플러스 1 제곱과 x 마이너스 1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런데 4차 함수가 항상 이런 것만 다뤄지진 않거든. 극대극소를 3개를 다 갖지 않는 4차 함수도 가질 거라 볼 거라서 그놈은 이렇게 또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4차 함수를 그릴 건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길이가 0이 됐어. 근데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극값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다시 내려와 이렇게. 그래서 위로 볼록이었다가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고
극소를 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지. 이론 4차 함수. 이론 4차 함수도 되게 많이 다루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던 놈 중에 하나거든요. 요때 요 극대값을 갖는 요 놈의 위치, 요 놈의 위치.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킨다고 하는데 기울기가 요 접점과 여기 교점이지. 이렇게 이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x축이랑 같은 모습일 텐데 기울기가 0인 또 다른 점이 여기 한번 있거든. 그 놈까지의 거리의 비가 요 길이의 비가 요 길이의 비가 얘는 항상 3대 2를 만족을 시켜. 3차 함수가 2대 2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얘는 3대 2를 만족을 시켜. 항상 이래요, 항상.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시키는 가장 기본인 함수를 생각을 하면 그냥 좌표 자체를 여기 좌표를 그냥 3이라고 잡는 거야. 여기는 4가 되겠지 그럼. 그 최고 차이 개수가 1인데 0에서 3중근을 갖고 4에서 실근 한번 갖는 그러한 4차 함수여서 fx를 x의 세제곱 곱하기 x-4 이렇게 둘 거야. 그래서 앞으로 4차 함수 문제가 나오면 이 그림 내지는 이 그림으로 해결을 하는 게 거의 90%라고 보면 돼. 3차 함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3차 함수 문제는 90%까지는 좀 심하고 한 7, 80%는 요 놈으로 요 성질을 가지고 요 그래프 기본형 요 함수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거야. 확대 축소를 어떻게 적용하고 확대 축소랑 평행 이동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테크닉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고 기본적인 함수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들이 가지는 성질인데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야. 미분을 배웠는데 이렇게 식을 주고 그려봐 그랬더니 못 그려. 그럼 미분 안 배운 거야 그거는 그냥. 나 미분 할 줄 아는데요. 기울기도 구할 줄 아는데요. 그래도 그림 못 그려? 그럼 미분 안 배운 거랑 똑같아. 반드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그게 미분을 제대로 적용해서 미분을 잘 이해한 거라고. 그래서 꼭 그림 그리는 훈련을 많이 하고 문제 풀면서 자꾸 그림을 많이 그려볼수록 유리할 거야. 나중에 수능 기출 문제들 풀어보면서 이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과 문제에서도 기본 그래프들만 충실히 그리는 훈련을 했었어도 생소한 문제가 없어. 다 보던 문제들이야. 근데 그러한 훈련을 안 하면서 계산으로만 문제를 풀면 당연히 수학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맨날 나한테 생소한 문제들만 나오는 거지.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자꾸 많이 하고 그래프들이 가지는 성질을 자꾸 찾아가면서 이렇게 경험치를 자꾸 쌓으셔야 돼요. 경험치를 자꾸 쌓으시기 바라고. 일단 여기 요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만 지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문제 풀면서 그대로 쓱쓱 적용이 돼서 답이 툭툭 던져 나와지는 건 아니야.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얘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들 좀 볼게요. 어떻게 써먹을 건지. 아주 쉽게 적용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뭐 문제 자체도 뭐 어렵지 않아 이거는. 여기다 보면 되겠네. 3차 함수의 그래프 성질 쪽에다가 여기서 뭐 이런 문제 보는 거는 이게 두 번째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요걸 가지고 문제 풀면은 너무 간단한 문제인 거지. 물론 그냥 풀어도 간단한 문제야 이거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얘를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얘를 적용하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2x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 어쨌든 얘가 홀수차들만 갖고 있으니까 기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지? 기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략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꼭 그려야 돼요. 가능하면 그리는 게 좋다고 그랬지. 자꾸 그려보면서 훈련을 해야 돼. 3차 함수를 그릴 거야.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건데, 아이쿠, 대칭이 아닌 것 같아.
여기가 변곡점이야. 자, 그렇다고 그래. 에이, 너무 후지다. 그림이 너무 후지다. 자, 선차함수 다시. 자, 요렇게. 어이구. 잘 듣고 있나, 영어? 몇 번 들었던 내용들이지?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 인수분해 해보면 얘가 2루트 3이라는 거잖아. 맞지? 이거 마이너스 2루트 3일 거고. 그럼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근의 위치가 루트 3이었거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 함수가 이게 루트 3이었는데 이 루트 3이 됐으니까 x축 방향으로 2배 확대를 해놓은 상황이네. 그런데 최고 차이의 개수가 1로 유지가 되어 있단 말이야. x축 방향으로 2배 확대했을 때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쓰냐면, 자, 요 fx를 작성하는 이제 과정을 얘기를 할 건데, x축 방향으로 2배 확대한 그래프를 쓸 거야. 지금부터 기본 함수는 누군데요? 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기본 함수야 원래. 근데 x축 방향으로 2배를 늘렸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잠깐만, 노도 앞에다 하나 또 빅 하나 만들어야지. x축 방향으로 2배를 늘렸으니까 식을 쓸 때 어떻게 작성해? x 앞에 2분의 1을 곱해서 작성해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돼? x축 방향으로 2배 늘려. 그러면 x 앞에 2분의 1을 곱해서 쓰는 거야. 요거 변환해서 공부한 내용이야. 변환. 요 정도는 다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문제에서 보니까 최고 차이 개수가 1이 이건 1이 아니잖아. 이렇게 쓰면. 그럼 요 앞에 얼마가 또 곱해져야 되냐면, 그게 지금 y축으로의 확대 축소를 얘기하는 건데, y축으로 확대 축소를 얘기하는 건데,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어야, 그러니까 y쪽으로는 몇 배를 확대를 해야, y쪽으로 몇 배를 확대를 해야 최고 차이 개수를 1로 유지할 수 있니? 지금 이 얘기거든. 그래서 원래 얘는 y 앞에서 역수배를 했어야 돼. y 앞에서 역수배, 뭐 k분의 1배 이렇게, k분의 1 곱하기. 그럼 y축 방향으로 k배 한 거야. 근데 얘를 양변에 k를 곱해서 이렇게 작성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도대체 몇 배를 해줘야 이게 최고차 개수가 1로 유지가 되니? 그 얘기거든. 그럼 뭐 8이잖아, 8. 이해돼? 이거 8배 해야 된대, 이쪽으로. 8배 해야 된대. 실제로는 이거 식을 쓸 게 한 줄도 없어. 그냥 암산만 하면 답 나오는 거야. 원래 극대값 얼마? 여기가 지금 원점이야. 원점이고 변곡점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극대값 얼마야, 이거? 2야. 전체 크기가 4니까 이만큼 크기는 2가 돼야 되거든. 극대값이 원래 2였어야 되는 거야. 근데 8배 확대했으니까 극대값은 얼마? 8배 확대하니까 16. 극대값은. 자, 원래 극대값을 갖는 위치는 여기 얼마였었어? 여기 얼마였었어, 여기? 마이너스 1. 그지? 근데 2배 확대했잖아, 지금 x축 방향으로. 이 좌표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건 그냥 암산하면 답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가장 간단한 문제 적용시켜 본 게 이 정도야, 지금. 물론 되게 복잡한 놈한테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럴 때 얘가 훨씬 더 큰 영향력,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니까, 이 형질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 또, 너무 쉬운 걸 하나 풀었으니까 조금 손이 가는 걸 한번 해볼까? 근데 문제가 앞쪽은 이 H9- 앞쪽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어. 그냥 풀어도 다 풀리기는 해. 뭘 풀어볼까요?
비슷한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었네. 19년에도 나왔었고 H9-10번도 지금 이름과 같은 구조의 문제인데 Y축의 평행 이동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 잠깐 문제만 볼까? 얘는 더 쉬워. 아예 확대 축소가 없어. 자, 지금 이 문제가 작년 수능에 나왔던 9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는 A를 안 보면 돼. 이거 나중에 생각하면 돼. Y축 평행이동. 그럼 기본 함수인 거지 그냥. 극대값이 7이 됐으면 원래는 극대값이 2였을 텐데. 그죠? 확대 축소가 없는 상태에서 극대값은 2였거든. 여기 2였거든. 근데 확대 축소를 해서 안 했어. 얘는 이거 보니까 확대 축소가 없는 상황이야. 그냥 Y축 평행이동만 있대. 얼마큼 올린 거야? 이거만큼 올린 거지. 풀이가 아니라 그냥 문제만 보고서도 답이 나오는 것들이 꽤 이렇게 돼. 물론 이제 쉬운 문제야 이건. 이건 지울게요 그냥. 위에서 봤던 문제랑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였었던 거고. 3차 함수를 가지고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안 풀어봤는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잘못 건든 거 아닌가 모르겠다. 문제를 잘못 건든 거 아닌가? 혹시 이게 그러니까 작년이지 작년. 2020학년도 9월에 평가 문제라는데 이거 괜히 다른 성질인데 또 갖고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한번 풀어봅시다. 3차 함수야.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극대값 얘기를 했어. 극대값이 4래. 극대값이 4래.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는 기울기가 양수래. 뭐 이 정도 정보를 주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구해봐 그랬어. 알려준 정보가. 일단 뭐 기본적인 풀이는 이렇게 가겠지. 극대값이 4야 라는 거를 써먹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겠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할 거고 미분해서 0 되는 값이 두 놈이 나올 거야. 그지? 그 놈 가지고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4가 나오도록 A를 결정을 하겠지. 뭐 원래 풀이는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나마 그래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3차식인데 뭐 이렇게 2차 항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근데 원점은 지나네. 다 x를 최저차가 x의 1차여서 원점은 지나. 그리고 또 다른 성질이 뭐가 없을까요? x한테 1을 대입해 보면 0 집어넣으면 됐고 3a 제곱이고 여기는 3a고 인수분해가 안 되려나? 루트 a 없어지고 모르겠네.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0을 하나 근으로 가지고 그러면 원점은 지날 거래. 원점은 지날 거고 그다음에 극대값이 4고 그때 얘가 지금 변곡점을 보면 변곡점 얘기 잠깐 안 했구나. 변곡점을 보면 최고차 항하고 2차 항의 개수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져서 이 함수가 가지는 변곡점의 x좌표가 변곡점을 가지게 되는 x좌표가 마이너스 3a분의 b로 결정이 되는 거였거든. 그 위에 다시 필기 해놓을게. 나중에 볼 테니까. 변곡점을 결정하는 x좌표가 마이너스 3a분의 b로 결정이 돼. 따라서 지금 이 함수는 변곡점 x좌표가 a야. 됐지? 변곡점 x좌표를 a라고 할 거고 얘는 원점 지날 거고 극대값은 함수값이 4고 마이너스 2에서는 0보다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2에서는 그래서 내가 뭐 대략 함수를 내가 그려볼 거야. 일단 3차 함수 이렇게 그릴 건데 최고차는 양수 1이고 그래서 물론 의심을 해야 되지만 조금 있다 생각하고 먼저 확대 축소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확대 축소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냥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 것이야. 자, 이 함수가 만약에 3차 함수이고 확대 축소가 없는 상황이라면
극대값이 4가 됐어? 극대값이 4가 됐어? 그럼 극소값은 0이란 얘기지. 그거까지 되나? 평행이동을 통해서 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얘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겠지.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난다고 그랬고, 그럼 얘가 원점 아니면 이놈이 원점 둘 중에 하나야. 어디가 원점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고.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는 0보다 큰 함수값을 가진다니까, 아 그래? 만약에 얘가 원점이라면, 만약에 이놈이 원점이라면, 여기가 이쪽이 원점이라면 마이너스 2에서 당연히 음수겠지. 근데 마이너스 2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돼? 이렇게 둘 거야. 그러면 3참수가 이제 완성이 됐네. 아직 확대 축소에 대한 상황은 점검을 안 했어요. 그죠? 그냥 가장 단순한 상태로 의심을 하고 접근해 보는 거야 지금. 그럼 요 놈의 위치가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지. 여기 원점.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돼?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야.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야. 극대값이 4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하나 의심해 볼 수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서 확대 축소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나는 이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때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을 구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변곡점일 거 아니야, 여기. 이게 다 등분된다고 했었으니까, 그지? 근데 극대값이 4래. 그럼 변곡점에서 함수값은 얼마겠어, 이거? 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이해가? 그럼 이게 가능한지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게 가능한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지금 전혀 확대 축소가 없는 상황에서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졌으니까 나는 함수 fx를 x의 제곱 0에서 접했고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졌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란 얘기야. 맞지? 이해가 이거? 0에서 중근을 가지고 마이너스 3에서 실근을 하나 가지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그냥 작성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3차 함수를 그냥 둘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에서 준 a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이거. 2차의 개수가 여기 마이너스 3a였는데 여긴 플러스 3이 됐어. a는 마이너스 1 되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실제로 a한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그냥 이 함수 나오는 거 맞아? 그렇지. 그럼 답인 거지 이게. 이 정도가 4점이야. 이 정도가 4점이야. 그림 한번 그려놓으면 실제로 이 식 정도 안 써도 돼. 이거 안 써봐도 돼. 이거 그냥 이라는 거 그냥 바로 나와. 이게 익숙하게 훈련이 돼 있으면 정말 쉬운 문제가 되는 거거든. 훈련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수능 시험이 사실은 1, 2등급은 2등급은 그냥 무조건 나와. 2등급까지는. 이게 1등급을 찍느냐, 뭐 다 맞느냐, 하나 틀리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지. 공부를 정말 제대로 했는데 3등급, 4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이상한 거야 그거는. 그럼 공부 안 한 거지 그냥.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설렁설렁 공부를 하는 거지. 열심히 안 하면은 3, 4등급이 나올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차 함수의 성질들을 봤는데 뭐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하면 좋긴 한데, 이게 그래? 하나만 더 볼까?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여기 배터리에 이 칸 채워진 게 2개짜리를 봤는데,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였고, 이건 한 문제만 하나 더 볼게요.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이거는
7번 문제 3차 함수야 이것도.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 이놈은 모든 개수를 지금 문제에서 모든 개수가 정수야 라는 정보를 줬어. 모든 개수가 정수야 라는 정보를 줬어. 이게 반가워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역할을 하고 있는 기본 함수에 모든 개수가 정수로 정해져 있거든.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확대 축소 일으키는 건데, 물론 확대 축소가 아주 이상한 확대 축소여서 개수가 분수로 바뀔 수도 있어. 유리수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차피 뭐 이제 노가다 대수적으로 막 연산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접근하는 게 좋아. 출제되는 문제의 한 70%, 80%는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먼저 의심하고 아니면 대수적으로 접근해도 늦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자, 모든 개수가 정수야 3차 함수래. 최고창의 개수는 얘기는 안 했어 여기서는. 그지? 그냥 정수란 얘기만 했고. 그런데 다행히 이런 정보가 또 하나 있네. 이것도 친한 정보지. 친하는 거지 이거. 이거 무슨 얘기야? 기함수 얘기야. 기함수 자꾸 왔다 갔다 하네. 기함수 이거 기함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기함수잖아 이거. 그지? 모든 개수가 정수야. 여기도 맞아. 기함수야. 이것도 맞아. 얼마나 반가워. 여러 가지 성질들이 계속 겹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자, 거기에 이제 1일 때 함수값이 5래. 이제 여기서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1일 때 5래. 그리고 그 1일 때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야. fx의 극대값은 m이다 라고 했고 그 m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나는 또 우선 확대 축소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 확대 축소가 없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고 일단 접근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기함수인 상황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기함수라고 가본 조건에서 기함수를 얘기했으니까 기함수인 상황으로 일단은 원점 대칭으로 그림이 이렇게 삐뚤빼뚤한 것 같지? 기함수인 상황으로 먼저 접근을 할게요. 이렇게 위가 더 커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 자, 기함수라고 그래. 자,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위치가 얼마냐면 루트 3이고 요 극소값을 갖는 요 위치가 1이라고 알고 있어. 여기를 1이라고 알고 있어. 그지? 원래 기본 함수였으면 그지?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기본 함수였으면 난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일 때 함수값이 5여야 된대.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안 된대. 여기 원래 함수값은 마이너스 2였겠지. 원래는 마이너스 2를 가졌겠지. 근데 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해가지? 줄인 거야 지금. 이렇게 줄여놓은 거야. 그러면 자, 언제 이놈은 함수값이 5가 되냐면 이 기본 함수는 언제 5가 되냐면 여기도 플러스 2니까 5가 되려면 저쪽 어딘가에만 있는 거잖아. 5가 되는 놈을 찾아보면 휙 얼마가 될까? 2 집어넣으면 8, 3, 6, 2밖에 안 되고 뭐야? 뭐가 되는 거야? 3 집어넣으면 27, 3 집어넣으면 9. 이건 한참 커지고 2랑 3 사이에 어떤 값이 있겠네? 그죠? 2랑 3 사이에 어떤 값이 돼서 얘는 5를 가지고 있고 이거 5라고 그냥 나보고 풀어볼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를 5라고 둘 거니까 뭐 이렇게 두고 이거 인수분해 되나? 아까 잠깐 얘기하기로 이놈한테 2를 집어넣으면 2 나왔고 3을 집어넣으면 27에서 9 빼는 거니까 18. 그죠?
5라는 값을 가지려면 x는 2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유리수의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쉽진 않아. 그래서 요거 직접 계산하는 거는 쉬운 계산이 아니야. 대략 값만 잡고 있어. 2부터 3 사이 어떤 값이래. 이제 1 집어넣고 5가 나와야 되고 1일 때 기울기가 1과 7 사이라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축소가 일어나 있는 상황이야. 이해 가니 이거? 1일 때 얘는 음수잖아 함수값이. 그리고 2일 때 기울기는 0이거든. 근데 나번 조건과 다번 조건에 의하면 1일 때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 이거 기함수를 틀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 기함수 상태는 유지를 해야 돼. 근데 1일 때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고 1일 때 함수값도 양수여야 되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얘가 이렇게 땡겨와야 되는 거지. 축소가 일어나 있는 왜? 그래도 돼. 최고차가 음수인 것도 의심할 수 있어. 그렇지. 1일 때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니까 얘를 축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림을 내가 이만큼 줄였어.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를 Y쪽으로는 그대로 두고 크기를 X쪽으로만 이렇게 줄이는 거지. X쪽으로만 이렇게 줄이는 거지. 아이고, 그럼 1일 때도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가? 많이 줄이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1일 때 함수값도 양수되고 얘도 이쪽도 더 많이 줄여야겠네. 많이 줄여서 어이구, 1일 때 함수값이 양수가 되고 기울기도 양수가 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 이게 안 되면 네가 얘기한 대로 최고차가 음수인 상황도 살필 거야. 근데 지금은 변형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을 거고 한 단계씩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서 어떤 변화부터 일어나는지를 먼저 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인 함수 이 상태에서 x축으로 축소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야. 됐지? 그 축소한 크기를 a라고 둘게. 그러니까 a가 지금 1보다 작은 숫자일 거야. a가 1보다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함수 fx가 여기 아니고 함수 fx가 뭐 최고차에서 1이라는 정보를 준 게 아니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이거 a분의 1이라고 그럴까? 계산상 분수 쓰는 것보다는 얘가 나을 것 같은데. 자, a분의 1배 했으면 x 앞에 a를 곱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함수가 완성이 됐거든. 함수 fx는 a의 세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x 뭐 이렇게 둘 거야. 그냥 여기 1 집어넣으면 5 나와야 되는데 일단 미분도 해놓을까? f 플라임 x는 3배의 a의 세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둘 거야. 그리고 이제 둘 다 1을 집어넣을 거지. 둘 다 1을 집어넣어서 이제 f1 찾아보면 f1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5가 돼야 된다 그랬고, f 플라임에 1을 대입하면 3배의 a의 세제곱 맞죠? 세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저기서 얘기한 대로 1보다는 커야 되고
7보다는 작은 범위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확대 축소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지금. 이해되겠어? 그러면 가만 있어봐. 그러면 문제는 어, 가정을 조금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은데, y 쪽으로의 확대 축소가 없다라고 내가 지금 가정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거든. x 쪽으로만 확대 축소가 일어났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극대값은 그냥 2 하고 끝나는 거잖아 이거. 그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그래서 그러면은 y 쪽으로 확대 축소도 줘야 되겠네.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갖고 극대값을 구하는 거였으면 이게 얘만 보는 건 아니어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요놈도 빼고요. y 쪽으로 확대 축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답은 그냥 2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라서 너무 심심한 문제가 돼버리지. 이제 y 쪽으로는 k2배 확대한 거라고 읽은 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전개해서 근데 어차피 이렇게 쓸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이 문제는 그냥 푸는 게 낫겠다. 그림으로 보는 게 너무 불편하다. fx를 저렇게 쓰느니 그냥 차라리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 이렇게 쓰는 게 낫다는 거지. 이해가? 이게 훨씬 간단하잖아. 저 위에 거보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불편한 문제인 거야. 그러면 그냥 대수로 가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 가지고 그냥 미분해서 5되게, 그럼 a-b가 미분이래. 1 집어넣고 5되게 만들고,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1과 7 사이가 되도록 정수 a, b 찾는 거야. 모든 개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차라리 그냥 이 문제 이렇게 두고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문제였어요. 괜히 풀었네 이건. 괜히 푼 건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그래프의 성질로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어떤 문제는 이놈처럼 그래프로 생각하고선 접근을 해봤는데 안 돼. 그럼 빨리 대수적으로 바꿔야 돼. 대수로 문제 해결 방법을 바꿔 써야 되는 거지. 모든 문제가 다 그래프로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4차 함수를 좀 볼까요? 4차 함수가 뭐가 있었더라. 작년 또 수능 문제 하나 볼까요? 일단 쉬운 거를 좀 하나 먼저 보고 적용되는 게 쉬운 게 어떤 게 있을까? 아직까지는 3차 함수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은 4차 함수가 많이 보이지는 않아. 요거는 조금 옛날 문제이긴 한데 이 2008년도 6월 평가원인데 21번 문제였네. 근데 그때는 요게 단답형이었나봐. 보기가 없어요. 자, 4차 함수가 주어졌어.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 가번 조건 보니까 우함수네 이건.
이거 우함수인 건 알겠지? 아까 기함수 읽은 것처럼 이거 우함수. 이거 사차함수인데 우함수래. 그럼 반갑잖아. 일단 최고 차이 계수가 1로 유지가 돼 있고 우함수인 거야. 우함수인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차함수는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사차함수는 이렇게 생긴 놈이었어. 접하고 올라갔다가 극대가 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내가 알고 있는 우함수는 이런 모습이었어. 아이고 왜 이렇게 떨어지냐. 자, 내가 알고 있는 우함수는 이 모습이었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1인 상황. 가장 기본인 함수였다고 그랬지.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우함수인 상황. 물론 이놈을 내가 1만큼 내려서 0에서 접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0에서 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놈도 보니까 쟤는 지금 y절편이 6으로 나와 있네? 식 준 거 보니까 상수항이 6이야, 그지? 여기가 6이래.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1인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1인데 쟤는 6이래. 그리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10이래.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극소값 0인데. 이 극대 극소를 만드는 요 차가 난 1이라고 알고 있거든. 극대값과 극소값의 이 y값의 차가 나는 1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얘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면 16만큼 차이가 나. 맞지? 그래서 정말 쉽게 풀 수 있거든 이것도. 이게 많이 좀 익숙해야 돼.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확대 축소가 있었는데 최고차의 개수를 1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y쪽으로도 확대 축소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얘를 1로 유지시킬 거야. 그거 찾을 건데 지금 잘 봐. 어떻게 하는지. y라는 놈한테 확대 축소를 지금부터 일으킬 거고요.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a배만큼 x축 방향으로 a배만큼 늘렸다. 그럼 얘는 거기다가 a분의 1 x 이렇게 쓰겠지. x한테만 이렇게 곱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이놈 전체에 지금 이렇게 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 나와요? 이거 제곱할 거니까 a제곱분의 1, a제곱분의 1 곱하면 a 4제곱분의 1이 돼. 그지?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a의 4제곱만큼의 변화를 줘야 최고차의 개수를 1로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다 온 거야. 극대값 극소값의 차를 1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여기다가 y축 방향으로의 확대 축소를 얼마나 줬길래 16만큼의 차가 생겼냐는 거지. 몇 배 한 거야? 16배 한 거야. 원래 이놈과 이놈의 차는 1이었어. 그런데 y쪽으로의 확대 축소를 일으켰더니 극대값이 6이 되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10 되는 거야 지금. 16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야 지금. 이해가? 그 a가 얼마라는 건데? a가 2라는 거야. 그리고 y절편을 6으로만 만들어주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만 주면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를 실제로 x축 방향으로는 2배 늘리고 x쪽으로는 2배 늘리고 y쪽으로는 16배를 늘려주면
근데 이 위치들을 다 알잖아. 그러면 사실은 이런 계산하는 게 아니, 이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자 하는 거야. 도대체 최고차의 개수를 1을 유지하면서 x축 방향으로의 확대랑 y축 방향으로의 확대를 어떻게 일으켜야 최고차의 개수를 1로 유지하면서 이 우함수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려는 거거든. 근데 그 크기를, a라는 값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으면 얘를 계산해서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림 속에서 그냥 함수를 만들면 돼. 접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 되는 거지. 이해돼?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1이 될 거고 x 플러스 2의 제곱이랑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얘 열심히 계산해봐야 이거밖에 안 나와. 그림상 봐봐. 이거 x축으로 2배 늘릴 거래. y축으로 16배 늘릴 거래. 그러면 그 그림상 여기 만나는 접점의 위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되는 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접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래. 얘지 뭐. 열심히 계산해도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A한테 2 집어넣고 계산해봐. 실제로 이거밖에 안 나와. 되지? 근데 y절편이 얼마래? 6이래. 얘는 y절편이 얼마일까? 얘 4 나올 거고 여기 4 나올 거고 16 나온단 말이야. 이거 y절편 16 빼니까 16 나오잖아. 저 위에서. 그치? 근데 6이 되려면 평이동을 10만큼 내려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여기선 극소값이 0이었는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내리니까. 이만큼 내리니까. 함수 fx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나보고 3에서 함수가 거래니까 3 집어넣고 답 찾아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물론 이거를 계산을 통해서 못 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은 풀이야 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이 정도 문제면 그냥 사실은 풀어도 돼. 아니 최고차가 뭐 문제 줬고 우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없앨 거냐 어차피 이건 다 없앨 거 아니야. 문자 하나짜리 문제 푸는 거라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얘는. 그지? 뭐 오히려 큰아빠가 소개하는 이 방법보다 그래프를 막 머리 아프게 그래프로 생각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더 쉬울 수도 있어. 미분해서 뭐 몇 개 숫자 집어넣어갖고 마이너스 10 되도록 비를 결정하면 돼. 그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자꾸 소개하는 이유는 앞으로 조금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 좀 복잡한 문제들 이런 거 나올 때 이 그래프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들을 충분히 훈련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 변별력 문제들이 보인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대수적으로 풀어야 돼. 그러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 이런 훈련들을 자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면 얼마만큼 그 기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냐면 작년 수능 기출 문제 중에도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옛날 문제 말고 그냥 바로 작년 건데 30번 문제가 나온 게 있어. 30번 문제. 작년 30번 기출 문제가 요 문제였는데 어딨냐? 이번에 본 거. 풀었어? 그치. 그래프 그리면 되게 편해. 그게 왜 그냥 그래프로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얘가 도대체 왜 30번이지? 이렇게 느낄 정도로 편한 문제거든. 나중에 답 문제 나오면 보자. 어쨌든 오늘 소개하려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가지는 성질들을 자꾸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하나만 문제를 더 볼까요? 그립 지금 요 4차함수 말고 이제 3차함수의 성질이 쓰이지. 그거는 너도 그래프 그려서 했다며. 어? 아하, 그래? 그럼 다른 방법으로 넌 풀었나 본데. 큰아빠가 한번 보여줄게. 그럼 어떻게 푸는 거지? 그 문제가 어디 있지? 두, 여기 있다. 찾았다. 자, 작년 수능 기출 30번 문제예요. 많이 내려가서 찾았습니다. 자, 요 문제를 아까 3차함수 그래프 성질 요거 있지? 요 성질. 이거 3차함수니까 요 성질을 가지고 문제 풀 건데, 여기 이제 접선을 그린 거거든. 이게 접선. 여기 접선. 이것도 접선. 이라고 생각하고선 지금 이거 공부한 건데, 만약에 접선이 조금 움직이면 기울기가 0이 아닌 상태에서도 얘는 항상 성질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할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띡, 띡,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접선을 하나 그릴 건데, 접선을 자 이렇게 그렸어. 기울기가 0이 아니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야. 아까는 기울기가 0인 상태로 봤는데, 자, 기울기가 0이 아니야. 이때 만나는 교점들이 두 점이 생기지. 여기 접점 하나, 여기 교점 하나, 이렇게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생겨. 자, 그러면 이놈과 이 접선과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 어딘가 한번 또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 어딘가 한번 또 있을 거야.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그 놈까지 고려를 할 건데, 여기까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변곡점, 이렇게 고려를 하면 이 세 길이가, 잘려진 세 단락이 다 길이가 같아야 돼. 이게 자, 기울기가 같아지는 이 점, 요 점에 위치하고 접점에서부터 길이의 비가 2대 1이라고 공부한 거야. 아까 한 얘기가 이 얘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얘를 fx라고 두고요. 얘를 내가 gx라고 두면, 이렇게 gx라고 두면,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fx와 gx를 이렇게 따로 그려놓고 이 상태로 그래프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떻게 문제를 푸냐 하면, 우리는 두 함수를 뺀 함수를 생각할 거야. 두 개 함수를 빼서, 그리고 두 개 함수를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건데, 그 새로운 함수는 이 점에서 접하고, 여기가 접하는 점, 여기서 또 다른 실근을 갖는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거야.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다. 이렇게 그릴 거야. 이 함수는 누가 되냐면, y는 fx-gx라는 새로운 함수가 생기는 거지. 이거 이해돼?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 점의 위치는 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길이가 접점에서부터 2대 1의 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첫 번째 쓰일 성질은 요거 하나, 첫 번째 하나, 요거 이 성질 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볼 거야. 그대로 이거 2대 1비 갖는 거, 변곡점까지 고려하면 1대 1대 1이라는 거. 됐지? 쓰일 성질이 요거밖에 없어. 아까 공부한 내용 그대로인데, 자, 문제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그래, 우리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릴 거야. fx-x 이퀄 0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이놈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두 개 갖는데, 그러니까 fx하고 얘 반대로 넘겨서 이놈을 이렇게 읽자는 거지. fx 이퀄 x, fx와 y 이퀄 x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이렇게 읽겠다는 거지. 되지? 요놈은 fx와 마이너스 x와의 그 교점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거지. 근데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접하는 경우밖에 없어. 지금처럼 직선하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접해야 접점 하나, 실근 하나에서 교점이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접하는 경우밖에 없는 거야. 이제 다시 말하면 3차 함수 fx는 y 콜 x와도 접해야 되고 마이너스 x와도 접해야 돼. 맞지? 그 다음 fx는 0을 지나네. 원점을 지나는 함수네, fx가. 그런데 y 콜 x도 원점 지나고 y 콜 마이너스 x도 원점 지나. 따라서 직선도 원점을 지나고, 직선 두 놈 다 원점을 지나고, 3차 함수도 원점을 지나야 된대. 자, y 콜 x를 그렸고 마이너스 x도 이렇게 그릴 거야. 마이너스 x도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런데 저기 두 놈이 만나는 점, 이 점이 원점이겠지. 3차 함수도 얘를 지날 건데, 3차 함수도 얘를 지날 건데, 내가 3차 함수를 도대체 어떻게 그렸길래, 3차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길래 이 두 직선과 동시에 다 접한다는 거거든, 지금. 자, 그런데 y 콜 x하고, 만약에 이게 지금 y 콜 x고 얘가 y 콜 x고 이게 y 콜 마이너스 x인데, 내가 그리려는 3차 함수는 얘하고도 접해야 되고 얘하고도 접해야 되는데 이 점은 지나가야 된대. 만약에 y 콜 x와도 이 점에서 접하지 않고 y 콜 마이너스 x와도 여기서 접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 점은 그냥 이렇게 지나는 점이라면 얘하고 접하도록, 동시에 얘한테 접하도록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가능하겠어?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볼 거거든. 여기다가 이제 이 점을 지나도록 하고 두 개의 그래프랑 동시에 접하도록 그림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볼 텐데, 그림이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y 콜 x하고 이 점에서 안 만난, 이 점에서 접하는 게 아니래. 그럼 다른 점에서 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지나고 여기랑 접하게 3참수를 그리려면 얘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그러니까 얘랑 접해야 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원점에서. 원점에서 만약에 y 콜 x랑 접하면서 가면, 기울기가 1로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갔으면 이제 접점은 여기서 생겼으니까, y 콜 x랑은 더 이상 안 접해도 되지.
이제 마이너스 x하고만 접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서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올라가면 저기서 교점 하나 생길 거고 원점에서 접선이고, 얘하고는 여기가 교점이고 여기가 접점이고 이렇게 생기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접하는 점 여기가 원점이라는 거다. 지금 여기가 원점이면 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듯이 이 그래프를 마치 y 콜 x가 x축이 되는 것처럼 그래프를 이렇게 변형을 시킬 거야. 지금부터 여기가 원점, 저쪽에 어딘가 접점이 교점이 또 하나 생기겠지. 그놈의 교점이 되게 큰 3차 함수를 그릴 거야. 이게 원래 y 콜 x였던 거지, 쉽게 말하면. 그리고 새로운 함수를 내가 여기다 그릴 건데 여기선 접해야 돼. 뭐야? 자, 여기서는 접하게 3차 함수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극속각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를 지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지금 이 함수는 누가 되냐면, 이 함수는 자, 요게 지금 y 콜 fx였어.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x를 그러니까 x에서 얘를 빼는 거야, fx를. 이해돼? y 콜 x에서 fx를 뺀 함수가 얘야, 지금. 자, x에서 fx를 뺐어. 그러면 얘도 그렇고 다 x에서 얘를 빼야 돼, 지금. 그러면 x,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뭐야? x에서 마이너스 x를 빼면 ex가 돼버리네? 그 ex를 뺄 거야. fx 요 함수에서 다 x를 빼니까 요 직선은 이렇게 직선 0인 것처럼 상수함수가 돼버리고, 요 놈은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놈으로 접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거 이해되겠어? 그림을 저것도 좀 다시 그려야겠다. 아래쪽으로 블록으로 좀 과장해서 그렸어요. 요 함수에서, 그러니까 x에서 이걸 뺄 거지. 그래서 지금 요 까만색 그래프가 누가 되냐면 x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야. 까만색 그래프가 됐어? 원래 y 콜 x는 뭐가 돼? 그럼 x에서 이걸 빼니까 0. x에서 이걸 빼니까 0 되지. 얘가 0 되는 거야, 0. 요 y 콜 마이너스 x는, 자, x에서 또 얘를 뺄 거야. x에서 얘를 빼면 얘가 2x가 되는 거지. 그 2x를 fx하고 얘하고 지금 관계를 보는 거거든, 지금.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가 좀 편하지? x-fx를 그렸어. x에서 다 얘를 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다 함수를 다 x에서 이 함수들을 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함수가 뭐가 되냐면, 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지. 요거 이해됐나? 이해가?
자, 여기서 원래 함수는 1일 때 기울기가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요거 미분하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일 때 기울기 0 되는 거라서 여기가 지금 1이라는 거야. 여기가 지금 1이라는 거야. 1. 그럼 여기는 2분의 3이겠네. 요 변곡점의 위치는 2분의 1이겠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또 접하거든요. 여기 지금. 그럼 이 접하는 점하고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 어딘가 한번 있을 텐데 얘네들끼리도 마찬가지로 또 1대 1대 1의 비를 가지도록 얘를 잘라야 된다는 거잖아. 요놈의 x좌표, 요 변곡점, 그 다음에 요놈의 x좌표. 여기도 지금 1대 1대 1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칸이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요놈의 x좌표가 여기가 4분의 3이 돼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그림만 그려서도 계산 없이 알아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x-fx라는 함수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모르거든.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요 함수는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이렇게 실근을 가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3차 함수보다 이게 이렇게 확대 축소가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확대 축소는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는 식을 어디까지 작성할 수 있냐면 x-fx라는 함수를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0에서 접하고 그리고 2분의 3을 실근으로 갖는 3차 함수예요 라고까지 알았는데 얘를 미분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되는 놈이 4분의 1에서 한번 4분의 3에서 한번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이해하고 있니? 다시 요놈이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점, 변곡점, 이 접점, 또 다른 교점, 여기 교점 원점이지? 원점, 요점, 요 변곡점, 또 다른 접점, 요 놈에 의해서 잘려지는 이 길이가 다 등분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접선, 교점, 접점,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 변곡점으로 잘려지는 이 길이들이 다 길이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근데 이 변곡점 2분의 1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이 길이랑 같대. 그럼 요 한 칸은 4분의 1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이 접점은 4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 직선 기울기 얼마인데? 마이너스 2. 이 함수는 x 이퀄 4분의 1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x 이퀄 4분의 3에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그 얘를 미분할 건데 앞에 거 미분하면 2배의 ax x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곱하기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ax 제곱만 남겠지. 이놈한테 4분의 3을 넣어도 되고 4분의 1을 넣어도 돼. 근데 4분의 3보다는 4분의 1이 편하지 않겠어? 4분의 1을 넣으면 얘가 얼마 된다는 거야. 그래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x한테는 다 4분의 1 집어넣을 거야. 그럼 a가 나와 안 나와? 그래 그럼 fx가 완성된 거 아니야. 여기서 a를 알았잖아 이제. 이해가? 됐지? 그 실제로 풀이는 요거 두 줄 갖고 하는 거야 그냥. 그림도 원래는 이걸 그릴 텐데 물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보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보는데, 이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형해서 이 그림, 요 함수 만드는 거지. 두 개 뺀 함수, 차의 함수를 이용해서 요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야. 어떤 거 다시. 요거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1에서 기울기가 1이라며. 요거 미분하면 어차피 1이고, 그래서 요 놈은 1일 때 기울기가 0 나오겠지. 그래서 요 점 찾을 때, 요 놈 찾을 때, 요 놈 찾을 때 그거 쓴 거야.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좌표가 나온 거야. 얘 때문에. 얘랑 2분의 3 잡았으니까 여기 2분의 1이라는 변곡점의 좌표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빨간 접선을 이용해서 얘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과 4분의 3이 나온 거라고. 이해돼? 그리고 이제 4분의 1 집어넣으면 이제 A값 구하면 다시 3 집어넣거든요. 함수값 찾으시면 돼요. 이거를 기하적으로 많이 훈련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오 이게 30번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 이거 사실은 유튜브에도 풀이 안 올리려고 했었는데 30번 문제여서 그냥 올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자꾸 활용하는 훈련을 하면 사실 수능 문제가 별로 안 어렵거든. 근데 수학을 계산, 대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공식에 자꾸 적용하려고 하고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거를 교육과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수학이 안 늘어. 그렇게 하면 산수만 늘어. 수학이 늘려면, 수학이라는 거는 머리를, 그러니까 사고하는 학문이거든. 생각하는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생각하는 게 좀 빨라져야 되고, 생각하는 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적인 사고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고, 군더더기가 없고, 빠르고 간결하고, 이런 사고력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수학인데, 공식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무슨 수학 공부가 되겠어. 자꾸 그래프 생각하고 그래프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의 상황들, 꼭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적용시켜보고 변형시켜보고 활용해보고 이러는 것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분명히 필요해. 자기 머리를 반드시 쓰지 않으면 안 돼. 자기 머리를 자꾸 써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근데 그 생각이 그냥 막연한 상상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수학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뭔가 논리적인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한 상상력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막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고 충분히 그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지를 자꾸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돼. 일단 오늘은 미분 쪽에서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짤막하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다 일일이 소개하고 이러지는 못했는데, 중요한 얘기들을 했어. 그래프 일단 이게 3학년이고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거고 2학년 때 내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이 과정에 집착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풀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 풀이가 들어가야 돼. 이런 뭐 물론 이제 논술 쓸 때는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수능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결하고 가장 심플한 방법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한 이제 수업이니까 풀이 과정에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풀이 과정에 연연하지 않을 거고 교과 과정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지금 오늘 내용 언급했던 내용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진짜야? 그거 이 내용 여기 이거 몇 차식으로 이게 확장되더라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 3차 함수의 성질 꼭 알고 있어야 되고,
4차 함수에서 길이의 비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요런 내용들을 확대 축소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자꾸 훈련을 해봐야 된다고. 얘도 이놈도 이 4차 함수를 그리긴 했는데 얘도 이게 몇 차 함수든지 얘가 항상 n-1대 1이야. 오케이? 요건 지금 여기가 3차, 이게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니까 3대 1이 된 거야. 계산해서. 이게 만약에 이거 뭐 대부분 짝수 함수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만약에 3차 함수였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3차 함수였으면 얘가 이쪽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여기가. 그럼 이게 2대 1인 거야. 3차 함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냐, 이게 3차 함수. 그때가 이게 2대 1인 거야. 이 그림도 모든 n차 다항식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야. 지금은 4차 함수니까 3대 1이라고 적었는데 n차식인 경우에는 여기가 n-1 때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다 문제 풀면서 자꾸 적용해서 이 그림들을 이용해서 뭐 방부등식도 풀 거고 접선도 다룰 거고 미분 활용도 다룰 거고. 근데 여기에 적분에서 나오는 성질들까지 이제 무장을 해서 이제 그래프 문제들을 다룰 수 있으면, 면적들도 다룰 수 있으면 뭐 문과 수학에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어요. 일단 요거 정리한 거 자꾸 적용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수업 언제 해야 되나? 다음 수업은 일단 좀 저 카톡으로 얘기하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했어.